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당 위원장 경선을 치릅니다. 그동안 합의 추대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번갈아 가며 위원장을 선출했던 관례를 깬 건데요. 권영진, 이인선 이 두 의원의 정면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경선이 권영진, 이인선 두 재선 의원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그동안 현역 의원 가운데 선수와 나이 순으로 합의 추대해오던 관례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경선입니다. 재선 대구시장을 역임한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이 먼저 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제대로 된 주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소수가 밀실에 모여서 형님 먼저 아우다음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원들이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구시와 국회의원 간 정책예산협의회 정례화, 당원투표제 실시, 당원 원탁회의 정례화, 공천관리위원회 자율성 보장 등 혁신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이인선 의원도 이날 오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시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지역 정치의 신뢰와 협의 구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출마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권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 경선보다는 관례대로 이인선 의원을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을 권 의원이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공약으로 당원정책협의회와 지역정책전략회의 운영, TK 정례 공동현안협의회 운영, 대구 정책 라운드 테이블 정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중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달 대구시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노선에 대해 서구의회가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노선은 시가 발표한 공단역에서 서대구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 아니라 3호선 만평역에서 평리내거리를 지나 서대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서구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노선은 서구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며 인구 밀집 지역인 서대구로와 북비산로를 반드시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만평역, 평리내거리, 서대구역 구간은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어 왔기에 5호선 서구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노선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승차 손실비용의 국비 보전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6개 도시철도 운영 노사 대표자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무임승차 손실액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681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76개 학교가 교명과는 별개로 특정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마케팅에서나 사용하던 브랜드를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서 교실 수업을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학교 브랜드 특성화 사업이 어떤 건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중학교는 교명과는 별개로 구지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교양이란 뜻의 리파인먼트, 자연을 뜻하는 내추럴,
지혜를 의미하는 스마트니스, 감성을 표현하는 센스의 첫머리 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양인, 자연인, 지혜인, 감성인을 육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구지중학교는 구지 르네상스라는 학교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수업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다져진 매력 있는 사람,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힘 있는 지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문대 공부의 신 학습 멘토링 캠프를 운영함을 통해 가지고 현직 재학생들에 대해서 학과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학습법, 그다음에 명문대 학생들의 시간관리법 등을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년 전부터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벌써 76개 학교가 차별화되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사명과 가치, 비전이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교와 구별되도록 특징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점입니다.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만족감을 좀 높이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학교 교육력 또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이 학교 스스로 지속 가능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함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 이름과는 별개로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도약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창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성, 전문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강조한 브랜드입니다. 학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멘토 멘티 활동입니다. 선후배끼리 아니면 동급생끼리 3-3-5 모여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 학업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방법과 대회 참가,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함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달리 이제 전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학년에 아무래도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좀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선배들과의 멘토-멘티 활동으로 통해서 이제 전공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 활동은 멘토와 멘티 모두 스스로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메리트를 느껴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저 멘토 멘티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도 더 발전하는 것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멘토 멘티 활동과 함께 졸업생 초청 특강 마이스터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감사와 배려의 태도를 키우기 위해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교 브랜드는 긍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꿈, 자기 주도성,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점프업 하자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새로운 환경의 마이스터로 진학하는 것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3년 동안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도약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새로운 도약 점프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개교 20년이 훌쩍 넘은 대구 동호초등학교는 다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다호호 동호하모니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즐거운 배움으로 다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수레에 공을 담아 옮기는 릴레이 게임인데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단합력을 높일 수도 있어가지고 좋아해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1년에 단 2번뿐인 동호 스포츠데이가 바로 오늘입니다. 교실에서는 반을 상징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가 하면 도서관에서는 친구들과 인생 4컷을 찍으며 우정도 다집니다. 이 스포츠데이는 학생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걸 없애주는 활동인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런 활동만 하고 학교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호 스포츠데이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2학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쁨이 배로 늘어납니다. 오늘은 다다호호 주간이라고 해서 가방 없이 등교하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작은 운동회에 참가하고 반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동호초등학교는 다다호호 동호하모니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마음교육, 이음교육, 다음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른바 사마음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지켜야 할 학교 생활 수칙을 퍼즐로 맞춰보는 모듬 수업도 하나의 삼화음 교육입니다. 책임 교육에 대해서 하니까 친구 2025년 학교 문화랑 책임 교육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모든 원들과 협동식은 기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동호초등학교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과 같이 교육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천천히 같이 걷다 보면 어느샌가 더 멀리 더 나은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우분투 마인드를 가진 그런 학생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개교해 어느덧 20살을 넘긴 동호초등학교. 이제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다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유치원 행사 도중에 한 아이가 간식에 목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비처럼 달려와서 아이를 살렸는데요. 알고 보니 자녀 행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부모 행사 중이던 부산 해운대 한 유치원. 갑자기 한 아이가 목을 잡고 의식을 잃어가자 목격한 한 남성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호흡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구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생명을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조금 멀리 떨어지신 자리에서 계시다가도 번개같이 뛰어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소방관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한 주인공은 해운대 소방서 양지은 소방관.
구조와 구급, 화재 조수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10년차 베테랑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얼떨떨하지만 기분 좋고 다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루 평균 한 건꼴로 발생하는 기도막힘 사고. 2019년부터 5년간 구조 출동만 1,290건으로 사고는 성인과 영유아 등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구조를 위해 몸이 먼저 나갔다는 양 소방관.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꿈을 지켜낸 진짜 소방관. 우리들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 보면 누구든 어느 소방관이든 계산적인 행동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느덧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선수단이 부산에서 땀과 열정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개막까지 남은 100일 동안 전국체전의 다양한 이야기와 뜨거운 도전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체육대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뒷이야기 알아볼까요? 전국체육대회가 처음 개최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입장료를 내는 최초의 유료 경기였습니다. 2회 경기부터는 정구와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종합경기대회로 전환된 건 그로부터 5년 뒤였는데요. 1951년 6.25 전쟁 중에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처음 경기가 치러졌고 그 후 1957년 부산에서 두 번째 지방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부산 개최는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인데요.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 기록보다 뜨거운 땀과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종목은 달라도 목표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한순간의 승부를 위해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의 치열한 도전,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레슬링의 도시 부산.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를 배출한 이곳은 지금도 레슬링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20개의 메달을 따는 부산시청 레슬링팀 훈련 현장을 찾았는데요. 손영태 감독의 지도하에 선수들은 기초체력 훈련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초체력, 기본이 체력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장단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이제 보완시키는 그런 훈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개개인의 목표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낙법의 업어치기, 안아 던지기.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반복하며 체력은 물론 전술과 집중력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레슬링은 개인전으로 치러지며 시도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가 결정됩니다. 목표는 항상 다른 시합과 똑같이 금메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합이라서 다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무조건 1등입니다. 부산에 연고지에 있을 때 이게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꼭 1등하고 싶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레슬링 매력은 이 얇은 타이즈 하나 입고 살대살로 부딪히면서 남자들 이 기술 쓰고 이러다 보니 그냥 진짜 진정한 남자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훈련해가지고 치는데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오늘도 매트 위에서 1등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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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화이팅! 전국체전은 기록을 겨루는 경기이자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도전의 무대입니다. D-100일부터 개막까지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향한 땀과 열정의 현장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 2025 전국체전 파이팅! 대구시가 오는 26일까지 출근 시간대에 맞춰 온열 질환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유관단체 50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내거리 16개소, 유동인구 밀집지역 7개소 등 총 23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양산 쓰기를 권장하고 폭염 대응 시민 실천 수칙도 홍보합니다. 성서산업단지 기업 맞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구인 구직 행사에는 자동차 부품, 반려동물 용품, 진공장비 부품 관련 업체가 참여해서 모두 5명을 채용합니다. 모두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업체별로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로 지급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행사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할 예정으로 구직자들은 면접에 앞서 이력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2학기 입사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신규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입니다. 대구 경북 소재대학에 다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사생들은 한 끼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체력 단련실과 세탁실, 그리고 독서실 등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니다